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나를 죽이려 했던 여자친구. 여자친구는 질투심이 많다. 착한 성격이지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다. 사귀기 전에는 몰랐지만 사귀고 나서야 그녀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올 때마다 누구인지 집요하게 묻는다. 주말에는 반드시 함께해야 했다. 부득이한 업무나 약속이 있는 주말에는 몇 분 간격으로 연락이 온다. 내 전부를 관리하고 싶어 한다. 또한 자신 이외의 여자와 내가 이야기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심지어 옆집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도 싫어한다. 음식점에 가서도 점원이 여자라면 반드시 여자친구가 주문했다. 사이가 좋았던 친한 누나가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도 여자친구가 그녀를 괴롭혀서 아는 이유도 나중에 알았다.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여자친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다. 우리 아이가 전 남자친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자네와 사귀게 되어서 많이 자리 잡았네. 지금은 조금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면 기다려주게나. 소용없었다. 경찰 친구들에게도 상담해봤지만 연애 문제는 죽은 사람이 나오지 않은 한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마음속에 불만을 단념할 수 없었다. 둘 사이의 대화도 점점 없어졌다. 함께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 결국 여자친구 아파트에 찾아가 최대한 부드럽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형상으로 일그러지더니 필사적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한다. 마치 내 목을 조를 것처럼 두 손을 들어 나를 향해 온다. 여자친구의 이런 모습이 너무 두려워 다가오는 그녀를 밀쳐냈다. 나도 모르게 힘이 가해진 터라 그녀는 방바닥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다. 순간 지금까지 느낀 적이 없었던 오한이 느껴져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녀의 집에서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안절부절 못하면서 기다리는데 여자친구가 바로 뒤쫓아 나왔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 오지 않는 엘리베이터는 포기하고 급히 계단으로 향했다. 계단을 굴러 떨어질 것처럼 내려간다. 1층에 도착해서 주차장으로 향했다.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는 뒷가에 그녀의 거친 호흡이 뒤따라 들려온다. 이대로 잡히는가 싶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주저앉는 것처럼 넘어졌다. 마침 손에서 칼을 떨어뜨렸기에 발로 차버리고 다시 도망쳤다. 재빨리 차로 향하면서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는다. 차에 도착하자마자 열쇠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건다. 시동을 거는 순간 운전석이 벌컥 열렸다. 어딜 가려고? 거칠게 숨을 내쉬는 그녀였다. 거의 반사적으로 엑셀을 밟고 차를 몰았다. 그녀는 문을 잡고 내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고 있었지만 결국 차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 손을 놓았다. 손톱이 벗겨지는 것처럼 운전석 문에 붉은 선이 남아있다. 그 뒤로 제한 속도를 무시하고 달리면서 나는 흐느껴 울었다. 곧바로 나는 아파트에서 짐을 정리하여 시골의 본가로 돌아갔기에 그녀를 볼 수 없었다. 그녀도 그녀의 친가에서도 전혀 소식이 없기 때문에 자살이라도 했나 걱정되었지만 지인을 통해 들으니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몇 달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고 생각되어 내 아파트로 돌아갔다. 목이 말라 시원한 물이라도 넣어두려고 냉장고를 열자 소포가 있었다. 실은 예감이 들었지만 열어보니 안에는 편지 봉투와 그날 여자친구 아파트에 놓고 왔던 신발이 칼에 여기저기 찔려서 너덜너덜하게 된 채로 있었다. 보자마자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심장이 급격하게 뛰기 시작했고 토할 것 같은 기분 나쁨이 온몸에 가득했다. 거친 호흡을 달래며 조심조심 동봉되어 있던 편지 봉투를 열어본다. 예상과 달리 편지가 아닌 딱딱한 꽃잎 같은 것이 손바닥에 흩어졌다. 그건 뿌리까지 뽑힌 손톱들이었다. 정신이 아찔해져 온다. 다리가 휘청거려서 주저앉은 내 뒤로 현관 열쇠를 열고 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이제 돌아왔네. 두 번째 이야기, 텐트에서 일어났던 일. 선생님이 대학생이던 시절,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은 독서를 즐겨 하시고 여행을 좋아하셔서 종종 수업도 뒤로 하신 채 마음 맞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이 일을 겪으셨던 해 여름에도 기말고사를 앞에 두고 친한 대학 동기들과 함께 텐트를 들고 무전여행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차비를 할 정도의 기본적인 돈만 가졌으며 옷도 2벌 정도만 챙겨서 떠난 무전여행이라 중간에 시골에 머무르며 여러 가지 일을 도와드리면서 여행을 하셨으며 그렇지 않은 날에는 좋은 자리를 찾아 텐트를 치고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행이 4일째 되던 날, 그늘도 어김없이 등산을 하며 경치를 보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 공부하면서 하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하루 종일 걸어 다닌 탓인지 평소보다 많은 피로를 느끼며 잠을 잘 곳을 찾아 근처에 있던 개울 옆에 텐트를 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선생님은 잠결에 계속해서 들리는 어떤 소리에 잠에서 깨셨다고 합니다. 자갈을 밟을 때 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사실 그 선생님이 잠기가 그렇게 밝지 않으며 들리는 소리가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정말 끊임없이 그 소리가 계속되자 처음에는 피곤함에 무시하고 잠을 청하려고 했던 선생님은 신경질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곤 텐트의 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을 때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계속해서 들리던 소리가 정말 귀신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자신이 여행 중에 너무 피곤하여 잘 들었나 싶어 다시 텐트 문을 잠그고 잠을 청하기 위하여 누워 눈을 감았을 때 다시 또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시계 초침이 흘러가듯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는 그 자가 밟는 소리가 이번에는 더 가까워진 듯 더 크게 들리더랍니다. 선생님은 무엇인가 무서움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손전등을 켜고 밖을 둘러보았죠. 이번에도 역시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와 함께 소리도 사라졌음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4번 정도 그러한 행동을 반복했던 선생님은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자 공포를 느끼고 손전등으로 주위를 계속해서 비추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텐트 위로 손전등을 비췄을 때 정말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텐트 위로 손전등의 불빛 그림자에 사람이 올라간 형상이 비춰지더랍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옆에서 자던 친구들을 깨우기 시작하셨지만 친구들은 많이 피곤했는지 세상 모르게 자고 있더랍니다. 소리를 지르고 뺨을 쳐봐도 이상할 만큼 잠을 잘 자더랍니다. 결국 친구들을 깨우는 것을 포기하고 조심스럽게 위를 보았지만 아까 보였던 그림자 형상은 보이지도 않더랍니다. 선생님은 큰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용기를 내어 밖으로 조심스럽게 나가보셨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허무한 기분에 다시 잠자리에 누우셨지만 그 자가 밟는 소리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들렸고 선생님은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고 일어난 친구들에게 차마 귀신을 봐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말을 하지 못하신 선생님은 짐을 챙겨서 인근 마을에서 아침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선생님은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고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조용히 이야기를 듣던 친구들이 놀라더랍니다. 알고 보니 두 친구들 모두 선생님과 같은 일을 겪으신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들리는 자갈 밟는 소리, 텐트 위로 비춰지는 사람 형상의 그림자. 선생님은 자신이 친구들을 계속해서 깨웠다고 큰 소리를 쳐봤지만 친구들 또한 밤새 선생님을 깨웠던 것이고 그들은 결국 같은 체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여행을 마치고 공부를 하던 도중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이 여행했던 그 장소는 크고 작은 전쟁이나 전투가 많았던 지역이며 그로 인한 사상자가 가장 많이 났던 지역이었답니다. 선생님이 머물렀던 그 개울이 하루도 끊임없이 사상자가 나서 개울에 피가 미친 듯이 흘렀다고 합니다. 한때는 피의 강이라고 불렸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어쩌면 인간의 욕심으로 생긴 전쟁과 전투로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떠돌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